안녕하세요.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교육업 재미업 수다도 업수다 서진아. 서쪽이 윤상필입니다. 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요즘 날씨 너무 더운데. 좀 더워서 네. 퍼졌었어요. 요즘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집에 잘 안 있으려고요. 밖에 에어컨이 나가려고? 안 돼요. 슬프다. 슬퍼. 그래서 요- 카페가 너무 시원해서 요즘에 네. 카페족이구나. 네. 요즘에 저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좀 휴가도 있고 이래서 요즘 댓글을 되게 꼼꼼히 보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보면서 반응들 다 보고 있는데 일단 댓글이 달린다는 게 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하고 댓글 볼 때마다 막 뿌듯한데 거기에 자꾸 좌파 얘기가 나오더라고. 좌파 어쩌고 댓글 달리는데 좌파가 뭔 줄 알아? 좌파 우파 해가지고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 그거 얘기하는 이야, 똑똑하다. 나는 뭐 대파 쪽파는 아는데 좌파는 몰라가지고. 근데 막 교육에서 좌파 얘기가 나온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나는 이 교육은 최소한 좌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거, 선생님들이 행복한 거,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공교육이었으면 좋겠지. 거기에 좌파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솔직히 좀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늘 겸손한 자세. 네, 좋습니다. 자,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뉴스. 놓치고 지나가는 교육 교육 이슈. 교육 이슈. 교육 이슈. 오늘의 에듀 브리핑 부탁드려요. 오늘은 휴대폰 금지 법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잠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법안은 휴대폰을 이제 수업 중에 사용 못하게 하고 또 학습권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의 그 교육 활동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스마트 기기 사용하는 거나 아니면은 소지 자체를 좀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요 얘기는 또 이제 현장에서 반응이 어떤지 학부모님들의 반응, 교사 선생님들의 반응 좀 궁금한데요. 자, 요즘 스마트 기기 중독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계속 중독되면 성인 ADHD로 갈 수 있어요. 살아있는 전설, 성인 ADHD 경계선상에 있는 우리 한대건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도 집중을 못해. 지금도 계속 딴 걸 하고 있어, 지금. 제 문제입니다. 네. 아니 근데 왜 나도 찔리죠? 너는 확정이고 저기는 경계선상이야. 아.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자, 요즘에 이거 법안 통과된 거는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네. 집중 좀 합시다. 자, 눈을 좀 마주쳐 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부끄러워서. 네, 어때요? 요즘 이거 법안 통과되고 나서 선생님들 반응 어때요? 제가 실제 선생님들을 막 여러 분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동료나 이렇게 들어본 바로는 대체적으로 찬성한다 쪽인데 네.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휴대폰이 이제 통화와 녹음과 촬영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네, 그것은 수업 시간이나 쉬는 네. 시간에. 그런데 네. 스마트폰을 활용한 예를 네. 들어서 AI를 활용해서 네. 수업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애들이 활용해 봐야 된다라는 쪽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약간 공감을 했었습니다. 좀 구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 찬반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찬성하는 쪽 의견과 반대하는 쪽 의견 정리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지금 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이제 일정 부분 그냥 아이들이 이제 교육에 너무 집중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도 찬성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대신 이제 반대하는 거는 이제 아이들이 너무 그거에 빠져가지고 이제 좀 공부나 이런 걸 못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좀 나쁜 것들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땐 너도 중독이야. 너무 오래서 정리가 안 돼. 봐봐. 아이고, 참. 이게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일단 대체적으로 교사 선생님들은 찬성하는 분위기고, 학부모 반응은 어때요? 학부모 반응이요? 네네. 학부모 반응은 대부분 찬성이지 않을까. 제가 이제 학부모지만 네네네. 저는 우리 아이가 휴대폰을 사용 안 했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네.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은 연장선인데 아무튼 무조건적인 휴대폰 제한은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휴대폰이에요? 아니면 스마트 기기예요? 그렇죠. 이제 바로 그거죠. 왜냐면 네. 우리가 휴대폰이라고 하면 이제는 스마트 기기잖아요. 네, 뭐 태블릿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근데 이제 보통은 태블릿보다는
이제 뭐 내 손에 있는 폰이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이런 건 되겠죠. 근데 네. 사실 통화 기능은 제한을 두는 게 맞지만 네. 이것을 활용한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이 개발돼 있고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네. 이것까지 제한하는 건 맞지 않다. 아니 근데 초등은 제가 모르겠는데 네. 중고등은 요즘 학교에 보급용 태블릿이라 그래서 그렇죠. 다 아이들한테 하나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네. 수업에 활용하라고. 네. 이걸 줘요? 네, 이걸 줘요. 요즘 애들은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교에서 보급용은 그 보관 충전함에 다 들어가 있어. 네. 근데 애들은 다 개인용을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야, 왜 개인용을 들고 있어? 저거 왜 안 써? 그러니까 저건 안 되는 게 많대. 그러니까 네. 뭔가 네. 유튜브나 이런 게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놔두고 개인용 태블릿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짓이지? 네. 아, 왜 이런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 그럼 그런 태블릿이 있으면 개인 태블릿을 쓰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그 중고등을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네네. 초등 입장에서는 제가 말한 거예요. 네네. 초등 입장은 휴대폰이 곧 스마트 기기니까. 왜냐면 패드는 적어도 안 쓰니까. 아 초등은 아이들은. 태블릿이 없어요? 나눠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제가 5학년, 6학년 이렇게 한 학년씩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되고 있죠. 예. 근데 이 초등학교 5, 6학년만 해도 이제 소위 머리가 굵었잖아요. 네. 그럼 걔네들도 개인용 태블릿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없죠. 아 대부분 없어요? 집에서 부모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잘 사용하지만 아. 내 패드가 있다는 것은 네. 대부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야지 가야만. 그때 이제 아. 뭐 패드랑 뭐 헤드폰 사가지고 아.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발전해야지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들도 허락하지 않죠. 근데 초등학교에 네. 그 태블릿이 보급이 되면 네. 집에 가져갈 수도 있어요? 아니요, 집에는 못 가져가고 가져가게 허락 받으면은 가져갈 네. 수 있지만 네네.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제안을 하죠. 왜냐면 가져가서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아니죠. 근데 뭐 근데 이런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습을 필요할 때는 반드시 태블릿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 개인용은 안 되고 학교에서 보급용은 된다라는 규정이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은 안 되는데 그러면은 무선 이어폰은 네. 되는 건지 아, 우리 때는 솔직히 학교 다닐 때 음악 들으려면은 교복 안으로 선 넣어가지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들어가지고 했었는데 아니야? 나만 그랬어? 저는 그냥 대놓고 했죠. 대놓고 했어? 근데 요즘 애들은 진짜 그냥 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야, 너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하는데 무선 이어폰 끼고 있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네. 그러면 안 듣는데요. 네. 음악 안 듣는데요. 네. 그래서 왜 끼고 있어? 그냥 장식품처럼 귀걸이처럼 끼고 있는 거래요. 맞아. 네. 뭐 제가 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연관돼서 제가 법안을 좀 들여다봤는데 네. 이게 또 우리가 또 확실히 해야 될 게 분명히 휴대폰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시간이 휴대폰이라고 돼 됐는데. 있어요? 네. 스마트 기기라고 돼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이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저 모르겠어요. 어떤 곳에는 어. 스마트폰이라고 나온 데도 기사가 있고 어떤 데는 스마트 기기라고 나온 그러니까 데도 있어요. 지금 저도 이렇게 검색을 해본 거는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휴대전화도 되고 스마트 기기도 포함이 된다라고 네. 저는 인식을 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확하게 없어? 그냥 딱 찝어주는 그럼 건 아니니까. 무선 이어폰은 스마트 기기 아니야? 무슨 이어폰도 스마트 기기잖아요. 아, 결국은. 기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보고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습니까? 왜냐면은 이게 아니. 깜빡 잘못하다가는 그렇지. 전혀 딴 곳을 셀 수 있을 것 같네요. 댓글이 달릴 거예요. 네. 댓글이 달라줄 거예요. 정리해서 주겠죠. 댓글에서 정리해서 주실 건데. 위험은 하네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당연히 통신을 생각했거든요. 외부와의 통신은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으로 과제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것까지 그렇죠. 막는 건 분명히 아니고 네, 네. 허락을 받으면 하게 해주겠죠. 네, 네. 학생 스스로 내가 나 인권이 있으니까 사용할래요. 요게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초등학교는 아니라고 하지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스마트 태블릿 수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수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애가 해놓고 애들이 딴 걸 봐요. 선생님 뭐 이렇게 다른 걸 본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 제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교사하고 학생이 또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 우려.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근거가 있으니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얘가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뻔히 보여 있는데 그 잡아떼면 또 충돌의 근거가 될까. 그게 가장 걱정이 되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얘랑 빨리 연락해야 되는데 그럼 연락 어떻게 하냐. 이제 두 가지가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뭐 부모님 연락을 많이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핑계를 많이 대는데 사실은 학교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잖아요. 학교를 전화하면 다 연락되고 네. 학생과 직접적으로 통할 일은 사실 6개 학년 다니는 동안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진짜 집안에 큰일이 생겼다. 네, 급한 일이 그럼 생겼다. 집안에 제가- 초상 났다. 네. 뭐 그치, 이런 그치. 거 아니면은 뭐 아니, 거의 거의- 급하게 전화. 급한 일은 학교로 전화하면은 다 연결이 되고 그죠? 아이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기기를 그러니까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 그러니까 반입 지금 자체가 안 그건 되는 시행이 거예요? 내년에 되기 때문에 네. 저도 정확히 이제 뭐 시행령이랑 뭐 나올 수 있겠지만 네네.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은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지금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지도 그러면은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지, 걷는 거지. 학교에서 걷는 거지. 출근이란다. 애가 학교에 등교를 하면 네. 이제 걷는 방법이 있는 거지. 네. 소지를 못 한다는 거. 야, 그랬다가 국가인권위에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걷지 않거든요. 수건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다시 바뀌는 거면은 또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네, 인권위에서 또 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바뀐 거잖아요. 이제 네. 이 규율상. 근데 네. 그런다고 하면은 또 그때 생겼던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생각납니다. 애들 휴대폰 걷고 또 분실하고 그쵸. 나는 너 왜 안 내냐? 그럼 안 가져왔어요. 너 냈는데 왜 또 저 2개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것 같은데 네, 거기다 하나 더 못하면 수업 시간에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애들이 쉬는 시간에 하겠다고 달라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럼 선생님들은 그걸 들었다 놨다 도대체 얼마를 또 고생을 하고 또 애들하고 실랑이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꼭 넣어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 법이 어떻게 잘 시행령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네, 뭘 넣어요? 어디다 넣어? 어디다 넣어? 저는 지금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전 지켜봐야 되겠다. 참 진짜. 아니 이게 애매하네요.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은 사용을 해야 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법의 특징이 항상 애매해. 네. 그 예능 보면서 한번 좀 기억나는 게 그 누구였지? 그 연예인 그 이제 래퍼인데 네. 4시간 동안 스마트기를 못하게 벌칙을 받았어요. 했더니 1시간이 지나니까 막 안절부절하는 그 모습. 중독. 네, 근데 이제 그게 어. 이제 강제 디톡스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나왔었는데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애들이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의견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ADHD 성인 ADHD 좀 집중 좀 해주시고요. 아니 저 지금 빠르게 검색하고 있습니다. 검색하는 거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잠깐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하면은 선생님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수업에 집중 좀 해. 그럼 지금 관련돼서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거든. 근데 이게 태블릿 다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보통 나눠주는 거는 선생님들이 이거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돼서 된 거를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제한이 유튜브 안 되고 뭐 안 되고 다 안 돼. 접속이 안 돼. 뭐 카톡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공부에. 근데 개인 태블릿은 이제 다 되니까 이제 개인 걸로 쓰는 건데 그걸 선생님들이 제재를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스마트폰이 뭐 불법 촬영, 그다음에 뭐 사이버 폭력 이런 걸 없애주니까 좀 줄여줄 수 있는 거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은 하지 않는 게 맞다. 쉬는 시간에도 하지 않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래야 애들이 서로 아이들끼리 놀고 사회성이 발달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또 사용하지 않아야죠. 그쵸. 안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뉴스를 좀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개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달 안, 그러니까 8월 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통과를 안 했네요. 이거 뭐 거의 통과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법사위를 분위기지만, 통과했으니까. 예. 저는요, 사무총장님 예. 미리미리 검색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드리잖아요. 저는 휴대폰 사용 금지에 대한 찬성 반대는 이제 제가 알겠지만 왜 거길 보고 얘기하세요? 이 법령으로 한다고 하니까 법령은 좀 이제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예습복습 철저히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초등학생, 이제 중고등학생은 이미 뭐 그래도 청소년이니까 초등학생이 자율성으로 아이들이 휴대폰을 자기가 제어할 수 있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디지털 과의존을 제어를 할 수 없죠, 학생은. 그러니까요. 네, 제어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또 우리가 또 하지 못하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네네. 그래서 자율성 문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초등학생은 자율성까지는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6학년까지. 네, 6학년까지는 네. 자율성이 아니라 네. 어느 정도 강제성이 그렇죠. 필요하다. 제한 뭐 스크린 타임 걸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 네네. 사실 중학생들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잠 안 자고 그거 보잖아요. 성인들도 그래요, 성인들도. 그러니까요. 이거 중독이죠, 중독. 중독. 예, 중독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다 어른들이 또 느껴보니까 또 이런 법을 또 만드는 거겠죠. 아이들한테는 그렇죠,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잘 이제 지켜지는. 좀 개인적으로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이 법 만드시는 분들한테 이 자율성 얘기하고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 이런 거 좀 따끔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아니라고 전문가 입장에서.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고민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법안이 막 이게 초등학생한테는 금지, 네. 아니면 학교에서 원칙적 금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위원장의 그 조율로 네. 새로 많이 나온 건데 네. 다 고민을 하는데 사실 이게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해 눈치라고 봐요. 나는 엄마들, 어머니, 부모들의 눈치지 네. 본인의 과연 소신일까 싶어요. 이 표니까 눈치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 법안에 좀 재밌는 게 음. 학교장과 교원은 음. 이게 이제 학교장과 교원에 따라서 거기 교장에 따라서 이거를 조금 또 유도리 있게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아, 짜증나 진짜.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럼 아예 결국엔 다- 또 미루기야?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냥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네, 다 안 일괄이 돼가 아니라 아니라 교장 재량에 맡긴다? 네, 또 재량에 맡겨서 이거를 또 범위를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또 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아니, 있어요.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교장 재량을 많이 맡겨줘야 된다. 이런 것도 교장 선생님 재량이 맡기는 게 맞아요? 이제 교장의 재량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수기를 통해서 규칙을 정하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교장이 그래 이렇게 하는 권한을 나만 주는 거지. 법으로 정했으면 좋겠는 거야 지금? 근데 나도 그냥 법으로- 아예 그냥 딱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게 다른 나라 있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어때요? 네덜란드랑 뭐 16개의 국가, 유럽 16개 국가가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걸로 금지? 안 네, 되는 금지로. 걸로? 그러니까 나는 우리 다른 나라 사례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아예 금지. 아예 금지. 아예 아, 초, 중, 고 전부 다. 예, 초중고 전부 다 학교 그러니까 태블릿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복음용 태블릿만 쓸 수 있게 네, 개인 선생님이 허락했을 때 휴대용. 교육적으로만 그렇죠, 할 수 그렇죠. 있고 예, 예. 그 외에는 아예 금지. 아예 금지. 방과 후는 상관없고. 그죠? 학교 내 반입 금지. 아예. 좋네요. 소신이 없어. 이래도 좋고 좋은데. 저래도 좋아. 좋은데 소신 발언하시라고요. 소신 발언. 학생들의 반발이 있겠네요. 아까 왜 그걸 생각하냐고요. 근데 도대체 왜? 근데 학생들도 교육자라면서요. 그럼 아. 아이들한테 뭐가 옳은지를 판단하는 게 교육자 아니에요? 진짜 전 옳다고 생각하시면서 뭐라는 거야, 근데 사용할 줄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사용할 줄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니 사람이라서.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동적으로 아는 애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나 진짜 오늘 방송 이렇게 할 거예요 진짜. 아니 이게 그만큼 이게 참 고민이 된다 이겁니다. 그냥 고민되는 거예요. 눈치 해야 보이는 된다, 거예요. 안 해야 된다 이거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예 막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네들이 잘 사용하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문제지. 그러니까 잘 사용한다라는 게 아이들이 네. 그거를 활용하는 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활용하는 디지털 면이죠. 리터러시로 해서 얘네들이 어떤 그 걸 두 개. 말하는 거? 두 개 다. 네, 두 개 다. 얘네들은 안 가르쳐도 잘해요. 우리보다 더 잘한다고요. 아. 태어날 때부터 이러고 태어난 애들이라서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이 기기 사용법은 잘 알죠. 당연하죠.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바람직하게 그렇죠. 잘. 바람직한 방법을 자기 스스로 체득해야 학교에서 그걸 되는 거니까. 가르치나요? 학교에서 가르치죠. 많이 가르치죠. 잘 안 돼서 지금 이제 이런 법안도 나오고 그런 거겠지만 사실은 사실 가르치죠. 또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딜레마긴 하네요. 이걸 저는, 안 네. 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교육용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로 넘어간다면 약간 좀 딜레마가 있긴 하네요. AI 챗GPT 사용하지 마. 아니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저는 그 같은 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거는 사용하지 말아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그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제한도. 학교에서. 근데
근데 이거 준다면서요, 학교에서. 태블릿 그럼- 주잖아요. 그러면 제한을 하는 되잖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업 아예 안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너 이거 하라고 했을 때 과제로 찾는 것은 이제 허용이 되는 건 다 동의하잖아요. 네. 근데 그 외에 내 스스로 내가 이것을 활용하는 법이나 내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것까지 그런 디지털 수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챗 GPT 활용법, AI 활용법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쳐요? 많이 알려주죠. 수업 시간 내에? 선생님들 그냥 담임 선생님이 수업 외의 시간에도 네. 자기가 본인이 경험해 본 것을 노하우를 알려주고 우리 아이들도 갔다 와주고 이렇게 사용해야 돼. 지문하는 법을 잘 알아야 돼. 뭐 지문하는 법, 내 역할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잘 배워오는데 사실은 이것은 다 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하는 그렇죠. 건데 네. 근데 학교에서 8시간 이상을 보내는데 그때 그리고 하루에 이것을 활용하는 게 한 과목 될까 말까 하죠. 초등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죠. 근데 그 외의 시간을 다 금지시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문맹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좀 깊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교육자로서 네, 약간 깊은 저와는 좀 다른 깊은 고민이 있으신 게 그래요? 느껴져요. 진짜요? 네. 저렇게 화색을 놓냐? 아니, 제가 잠깐 포장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진짜로 저는 이제 교육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히 애들이 중독에 빠질까봐 너무 하루 종일 부모 이것만-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부모도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부모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애들이 애들이 너무- 학교에서 스마트패드를 뭐 하고 왔어라고 하면 일단은 안 좋은 시선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 왜냐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데 애들이 다 이러고 다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저거는 좀 심각하다. 좀 내려놓는 습관이 필요하겠다. 중독이 심각한 그러니까 거고. 정말 뭐 횡단보도 앞에서도 이러고 있고 길을 가면서도 이러고 심지어는 그 킥보드 타면서도 보고 간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저건 진짜 중독인데 저거를 학교에서라도 좀 안 하는 시간이 확보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단순히 휴대전화 사용 금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교권 보호 차원이나 네. 이런 것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로 제일 처음 접근을 했는데 예. 이제 그게 넘어서서 예. 그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어떤 의미로 중독을 도박 중독처럼 예. 그 중독 때문에 만들었다고 하면은 저는 대찬성이죠. 중독이 문제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제한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되게 고민 많이 되네요. 이게 뭐 법안이 하나 만드는 통과된다고만 게. 해서 네. 마냥 환영할 것도 네. 아니고 또 마냥 반대할 것만은 또 아닌 것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전문가들끼리 만나서 좀 활발하게 토론도 좀 하고 좀 좋은 방향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가 어디에 생각이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 이건 상당히. 어느 입장이냐에 따라서 저 최근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을 만났는데 이제 뭐 거의 70대시죠. 네. 나이로 이제 뭐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분이 AI를 그렇게 찬양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학교의 자율성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학생들한테 왜 그걸 제한하지? 라고 열띠게 말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그러면서 있죠. 이분은 그러니까 중독의 관점이 아니라 왜 이것을 못하게 사용하느냐. 이걸로 하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노래도 그렇죠. 작곡도 해요. 지금 뭐 오늘 그림도 뉴스에 그려, 보면은 하니까. 뭐 우리나라 KAI라고 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되고 뭐 2천억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예. 그건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을 사용할 세대들은 지금 학생들인데 그걸 막아버린다? 혹시라도 이게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 그건 저- 아닌 것 같아요 의미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보는 건 현장에서 가보면 뭐냐면 그렇게 챗 GPT를 활용하고 뭔가 그거를 교육적으로 쓰는 애들은요 컨트롤이 돼요. 본인이 이 스마트 기기 사용하는 걸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컨트롤 못하는 애들은 유튜브 보고 뭐 그다음에 뭐 인스타하고 이런 애들은 컨트롤이 안 돼요. 그게 저는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애가 있고 중독에 빠진 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구별해서 현장에서 잘 조율을 하느냐, 그게 좀 관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저 일단 학교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스마트 기기가 많이 보급됐잖아요. 그게 되게 보고- 신기한가 보다. 저 스마트. 그것도 되게 신기했고 최근에 교과서 관련된 이제 토론회가 있었고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맞아. 근데 거기서 학교에 이제 보급돼 있는 이제 스마트 기기들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수업을 하는 내용들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왜 이제 스마트 기기 개인용으로는 따로 쓰냐고 이제 질문이 학부모가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이제 다 통제를 시키려고 한다고 얘기는 또 거기서도 해줬었고 그거를 보면은 굳이 아까 총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고민을
이걸 안 나눠줄 때는 모르지만 나눠주고 있으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요것만 보금용만 쓴다. 네. 개인용은 못 쓴다. 네, 그렇게 하면은 규제를 상관은 하면 없지 괜찮을 것 않을까라는 같아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초등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네. 이제 저는 중고등에서는 필기하잖아요, 다 이걸로. 네. 근데 그것도 제안해. 선생님 이거 노트인데요? 근데 필기하는데 왜 이거 못하게 해요? 근데 그 애한테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너는 안 돼. 너는 지금 손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종이를 써야 돼. 하길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학생들한테 네. 전 어느 정도 규제도 필요하고 그 못 손글씨도 쓰게. 못 쓰게 했는데 메모할 거면 중고등학교도. 종이로 다 펜으로 써라. 그냥 그럴 거면 그냥 학교 안 나오는 게 낫네요. 너는 기승전결 학교를 안 가는 놈이니 어떻게 해? 나 진짜. 아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 규칙도